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좀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 29강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과연 애국자였을까? 를 주제로 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 편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몇 강에 걸쳐서 나눠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이승만 대통령부터 한번 보겠죠. 조정래 선생님이라는 분 여러분들 아시죠? 태백산맥을 쓰신 조정래 선생님. 태백산맥이라는 그 대하 장편 소설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서울대생들의 필독 도서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요. 서울대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어요. 그러나 서울대생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생들도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한번 또 쭉 이렇게 읽어보는 친구들도 많고, 그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그 태백산맥의 그 첫 도입부를 선생님은 그걸 읽으면서 정말 그 필력에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쭉 하다 보면 이승만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자, 때는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제국이 망할 때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구체적으로 망하기 시작한 게 1905년 아니에요. 1905년. 1905년에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되죠. 외교권 박탈.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로 살아요. 왕이 자주적으로 외교를 못해. 이 사이에 그 다음에 망국이 1910년 아닙니까? 1910년에 드디어 국칠 8월 29일인가요? 망해. 망국에 이르게 돼요. 요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한자어로는 2등 방문인데 2등 방문을 척살합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척살. 하얼빈역에 기차가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거기 딱 미리 준비하고 있던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새끼가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는 걸 보고 가슴에서 총을 딱 쏴서 견호가 정면으로 겨눠서 빵빵빵 총알 내 갈겨서 가슴팍에 맞고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뒤지죠. 우레 코리아 한국 만세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딱 일경에서 그대로 체포돼서 끌려가서 취조받고 결국은 여순, 한자어로는 여순이고 중국어로는 리순이죠. 여순 감옥에 갇혀서 가장 고문을 당하고 결국 경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그리고 시신조차 어디다 묻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우리의 안중근 의사님, 그분이 거사가 있었죠. 191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망국이 됐으니까 나라 잃은 백성들이 막 총칼을 들고 의병 걸기를 하면서 막 사는 거. 그래 점점 일경의 압박이 조여오니까 이제 뜻있는 지사들은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해로 가잖아요, 상해.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생기잖아요. 시작되잖아요. 독립만세 운동. 독립만세 운동. 대한독립만세! 이러면서 비무장한 국민들이 사방팔방에서 집회를 열면서 물러가라! 일본 물러가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빗발치는 총알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고 체포돼서 감옥에 가고 가진 고문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 그중에 우리들이 잘 아시는 유관순 여사님이 계시잖아요. 열사님.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관순 누나. 그분이 그때 골기를 하셨던 나이가 16세입니다. 꽃다운 나이 16세. 이화학당에 다니던 그 여학생.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 전신이죠. 그 이화학당을 다니던 그 여학생이 유관순 누나. 그분이 천안 삼거리에서 독립만세 외치다가 일경에 잡혀가지고 가진 핍박을 받고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감옥에서조차 막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결국은 일본 놈 칼에 찔려 죽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때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요. 이 이후로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왜 임시냐? 그냥 대한민국 정부지. 그게 아니고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라는 임시정부가 생기는데 왜 임시냐? 영원이 아니고 정부가 생기면 정부가 있으려면 자, 국가의 정의가 뭡니까? 다스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하며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는 직접적인 통치권이 없잖아요. 영토가 없어. 이미 뺏겼어. 일본 놈한테. 뺏기고 국민들도 내가 소유를 못해. 내가 국민들한테 조세권을 걷거나 뭐 이러지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빈껍데기 망명정부죠. 뭐 망명정부. 네. 빈껍데기 정부죠. 그래도 그나마 정신은 살아있어서 의기투합해서 각종 지사들이 모여서 상해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여기에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내세웁니다.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세워요. 대통령 이승만을 세웠는데 이때 이승만은 어디 있었냐면 미국에 있어요. 미국 하와이. 미국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20살, 20살 때, 20살 시절에 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한가한 얘기죠, 사실. 나라가 망해가는 판에 무슨 박사만 뭐겠습니까, 사실. 웃기는 얘기죠. 철학 박사를 받아서 지금도 이승만 박사 그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죠, 뭐. 어쨌든, 참석도 안 한 이승만이를 대통령을 시켜줬는데, 그래서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온 돈도 이승만이한테 보내주고요. 활동자금으로 쓰라고. 그 이승만이는 미국에서 그때 뭘 했냐면 그 미국에 안에 있는 그 하와이 같은 사탕수수 밭에 끌려온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호소문 같은 걸 돌려가지고 자기가 독립운동한다 합시고 한 콩순 돈을 뺏어 먹습니다. 이게 뭐 5센트, 10센트, 많으면 1불. 또 브라질의 그 사탕수수 밭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 있는 해외 동포한테도 또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돈을 걷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영달, 자기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썼지, 그 인간이 무슨 시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쓴 게 뭐가 있냐고요. 이승만이가. 그래서 참다 보다 못해 상해에 있는 그 지금 국회에 해당되는 의정원, 그죠? 이승만이 너 대통령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탄핵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탄핵. 이승만이를 탄핵시켜버려. 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새끼야. 아웃. 그래서 이승만이가 배제됩니다. 그때에서부터 이승만이는 상해 임시정부를 고깝게 여기는 거죠. 네.
마음 한구석에. 자기를 뺐다. 그래서 이제 다음서부터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는 우리 백범 김구, 백범 김자 구자 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뭐 주석도 되시고 뭐 이래서 하셔가지고 말로만 외치는 독립운동 말고 한계를 느낀 거예요. 처음에 그냥 빈 몸뚱어리로 가서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외쳐봤자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일본 놈 새끼들을 어떻게 이기겠냐고요. 에? 비저항주의, 인도의 간디의 비무장 비저항, 응? 이 주의는 이거 안 되는구나. 일본 놈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영국 놈들한테는 통했을지 몰라도 일본 놈한테는 안 통하는구나. 안 되겠다. 무장봉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무장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김자준 장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봉오동 전투나 뭐 청산리 전투나 싸워 이기잖아요. 김구 선생님도 암암리에 요인 암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기 시작하죠. 1930년경에 이봉창 선생님, 이봉창 이분은 의사라고 그러죠. 열사 의사. 그 다음에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그 김구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해서 일부러 찾아가죠. 이 사람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테니 나한테 일을 주시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이 딱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격술도 가르치고 폭탄 제조법도 가르치고 폭탄 던지는 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락 폭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선 일본으로 가서 그때는 뭐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그랬는데 천황은 무슨 천황 씨발 일본 왕이야 그냥 일왕의 그 행사 때 폭탄을 투척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마차가 2대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첫 번째 마차, 두 번째 마차 뭐 이렇게 행렬이 쭉 있는데 여기 뭐 호위병들이 있고 이렇게 쭉 있겠죠. 군중에 이렇게 딱 숨어 있다가 엿먹어라 이 개새끼야 그러고 던진 거예요 폭탄을. 여기 명중했어요. 그러면 일본 왕이 뒤졌느냐? 안 뒤졌습니다. 재수가 온부터 지긋지긋하게 재수. 여기 탔네 여기 씨발 여기. 일본 왕은 여기 탔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건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이렇게 가짜로 하나 해놓은 거야. 이봉창 의사가 그걸 모르고 여길 던져가지고 두 번째 폭탄을 왜 던질 수가 없죠. 시간이 없으니까. 던져서 터진 다음에 역시 이봉창 여사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결국 끌려가가지고 결국 재판받고 또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중국에서 윤봉길 의사가 또 의거를 하시지 않습니까? 홍구공원이라는 곳에서 홍구공원에 가가지고 미리 제조해갖고 온 폭탄을 던져가지고 단상에 있는 별 4개짜리들 그대로 폭사시키고 별 3개짜리들 뭐 석권해서 내빈 뭐 이런 새끼들 해서 한 9명 정도를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을 벌이시죠. 그 역시 또 체포돼서 또 죽음을 면하지 못하셨어요.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안팎으로 이제 이렇게 독립에 대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열사님들의 투쟁은 계속 가열차게 일어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광복군을 만드시잖아요. 광복군. 김구 선생님이 광복군. 이건 제대로 된 군대입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군대예요. 군대인데 광복군이 공수를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일본 놈하고 교전을 하려고 만든 D-Day가 하필이면 광복후입니다. 8월 16일인가 그렇대요. 근데 일본 왕은 8월 15일 날 정오에 무조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야, 하루 차이. 이래 이 김구 선생님이 통탄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도 우리나라를 버리는구나. 어떻게 이게 우리가 강복궁이 먼저 가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는 교전을 벌이고 있어야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가를 해야 참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도 연합군과 일본하고는 싸움에 짰냐라는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 분노하시면서 하늘이 우리를 버리는구나, 이게 통탄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김구 선생님. 자, 그러다가 해방은 도둑처럼 찾아옵니다. 핵폭탄 2방 맞고 일본 왕이 무조건 항복 선언을 하죠. 무조건 항복. 아무 조건이 없다.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겠다. 더 이상 원자폭탄 쏘지 말아다오. 그래서 한반도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막 기뻐갖고 좋아갖고 막 하는데 이인병 미국 놈하고 일본 소련 놈하고 응? 쑥덕쑥덕 하더니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점령해서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내요. 그건 미리 이제 다 이렇게 1943년이나 뭐 44년 이렇게 다 하죠. 포츠담 회담이나 뭐 얄타 회담 뭐 이런 데서 다 그게 그 공작을 한 거야 다. 연합군이 승리하고 나면 점령지 대짜증구 수복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냥 돌려주냐? 아니면 분할해서 통치하느냐?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병탄 침략해서 흡수합병한 한국을 분할하는 게 이게 재수가 오붙은 거죠, 우리가. 한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 38도선을 입구로 소련이, 남쪽으로는 미국이 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 군정이 시작되고 3년이 지난 다음 5월 10일 날 1948년 5월 10일 이날이 민주주의 총선거라고 그래서 이게 50 총선거라고 그래요. 이날 총선거를 했어요. 각급 지방자치장들과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남쪽에서만 일어났어요. 남쪽에서만 일어나서 선거를 해서 국회에서 이승만을 추대를 하죠. 국회에서 추대합니다. 국회에서 이승만을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한다 이게. 그래서 이승만이가 이제 대통령에 취임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승만이를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건 제발 좀 자기 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자, 그럼 이승만이가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8.15가 해방이 되고 나서 몽양 여운형 선생을 암살했죠? 암살해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김성수라는 사람을 죽이죠? 김성수를 암살해서 죽이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100번 김구를 암살합니다. 100번 김구를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반대가 될 만한 사람은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누굽니까? 조봉암. 나중에는 조봉암이라는 사람도 죽여요. 조봉암한테도 빨갱이라는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선 사형 언도를 받게 하고 사형 판결이 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집행해서 죽여버립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뭐 인자하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앞에는 무자비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일파 새끼들을 청산하기는커녕 독립투사 잡으러 다녔던
찔 순사 새끼들도 다 그대로 고용을 하고 오히려 승진시키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지랄 발광을 했던 놈이 이승만이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의 그 정말 기가 막히게 아픈 6.25 동란이 터지지 않습니까? 6.25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결국은 이게 1950년 아니에요? 1950년. 그래가지고 수도 서울이 불과 3일 만에 함락되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도망이 자기만 살겠다고 한강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한강 다리를 끊어버려요. 길 건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길 건너간 사람도 다 포기 맞아 죽고 떨어져 죽고 그랬죠. 그리고서 겉으로는 걱정하지 말라고 방송에다 대고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맞서서 지금 북한 괴뢰군들을 북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상업에 종사하라고. 그렇게 헛소리 짓거리면서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미군 트럭 타고. 그게 대통령입니까? 그 지랄에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부산까지 도망갑니다. 부산까지 도망가가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이 됐겠어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쳐진 상태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다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16개 국가군이 유엔이 우리 한국을 돕겠다고 유엔군이 만들어지면서 총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임명돼서 주일 미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때 부산으로 상륙해갖고 올라간 게 아니라 이분이 허리를 자릅니다. 인천 월미도를 타격해서 해병대를 상륙시킨 다음에 인천에서부터 바로 서울로 쭉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던 인민군들은 깜짝 놀랐죠. 서울이 유엔군에 의해서 함락됐고 유엔군과 국군에 의해서 함락됐고 자기는 낙동강 방어선에 젖어 있고 그 사이에 껴 있잖아요. 혼비백산에서 그대로 다 도망갔죠. 북으로. 그 북으로 도망가는 걸 제일 앞장서서 국군이 쫓아가죠. 그런데 유엔이 이게 참전하게 된 그 안전보장 이사회가 원래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자유중국, 그 다음에 하나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 중공이 아니야. 지금 중국이 아니라 자유중국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소련 대표가 무슨 일인지 그날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는데 그때 상임이사국으로 참석해서 반대했으면 유엔군 참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권을 하고 참석을 안 했답니다. 근데 그 안건이 한국을 도와주되 원상 회복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북한군을 격퇴하는 선에서 끝내자라는 선으로 유엔사에서 명령이 그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군은 어디 그래요? 이에 그냥 바로 그냥 쳐들어가서 밀어붙여갖고 남북 통일하자. 그러면서 북쪽으로 계속 밀고 올라갔죠. 근데 이때 소련과 중공이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니까 소련은 물자를 제공했으니까 중국하고 이렇게 돼서 중공군이 개입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의 뭐 인해 전술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밀고 내려와서 다시 수도 서울을 뺏겼다 다시 찾았다. 그리고 상해 좀 올라갔다 백마고지가 점령됐다 털렸다 찾았다 털렸다 찾았다 수없이 반복하면서 지리한 전쟁을 2년 3개월 이상 지리하게 반복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죽고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에 이르게 된 건 휴전을 한 거잖아요. 휴전. 그래서 한국전쟁 결국은 수없이 많은 희생자만 내고 휴전이 되잖아요. 휴전 중이에요. 지금도. 휴전 중. 그래 휴전이 돼요. 1953년에 휴전이 된데 7월 며칠 날. 그럼 1953년서부터 이 양반
1960년서 4월 저기 뭐야 저 4.19 의거 나기 전까지 이승만 독재 정권 일어났잖아요. 심지어 부산에서는 이게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인데 이걸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자. 그래서 피난민들이 바글바글한 피난민들만 모인 데서 대통령 선거를 하자. 이렇게 바닥바닥 우겨가지고 헌법을 말도 안 되는 4.4.5 개헌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신집권 헤쳐먹으려고 한국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을 허용한다. 대통령은 재선밖에 못하는데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3선을 허용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때부터 헌법이 누더기 헌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밀어붙여서 이제 되는데 그래서 결국 나이도 많이 먹었지. 80이 넘어간 사람. 무슨 머리가 명석하겠습니까? 치매기가 도는 인간이지. 그 밑에 부통령이라는 새끼가 말이죠. 이 부통령이 누구냐면 그저 이기붕이라죠. 이기붕과 이 사람의 마누라가 박마리아인데 박마리아가 하고 이 사이에 나는 게 이강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이강석이를 그 이승만이의 양자로 보내죠. 이승만의 양자로 보내요. 양자로 보내가지고 이강석이가 나중에 저 4.19 막 일어날 때 지네 엄마 아버지 쪽팔리다고 찾아가가지고 직접 권총으로 사살해버려요. 자기 친아들한테 죽어요. 이기붕이. 그게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 사이에 깡패 뭐 이정재 뭐 이런 사람들 깡패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뭐 자유당 선거 유리하게 하려고 개지랄을 다 떨었던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제1공화국 시절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뭐 다 못한 건 아니지만 공과 과를 따지면 잘못한 게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한 게 많아.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극우파들은 이승만을 무슨 건국의 아버지네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뭐 개국 공신이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런 소리는요 그냥 여러분들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대놓고 무슨 영화 만들어 갖고 막 국가 예산 들여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영화 보게 해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만 당신들 속으로만 그냥 이승만을 존경하든지 말든지 하시라고 겉으로 떠들지 마시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승만 대통령 결국 말년에 어떻게 가요? 국민들이 원하면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선 프란체스카 여사 자기 마누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가죠. 미련도 없다. 난 한국에 살 미련도 없다. 권력도 필요 없다. 내 마누라만 있으면 끝이다. 그리고 마누라 데리고 그냥 가죠. 한국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왜 차라리 날 죽여다오. 내가 여기서 달게 벌을 받겠다. 내가 사랑하는 국민들과 나는 더불어 영원히 이 땅에 살다가 내가 해방된 조국을 놔두고 내가 어딜 가냐. 나 같았으면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그냥 죽었을 거예요.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갑니까? 뭐 호주로 갔는지 미국으로 갔는지 그거야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만큼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평생도록 자기 영달만 위해서 우리 민족을 이용해 먹고 활용해 먹었던 인간이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던져서 뭐 이렇게 한 그런 사람과 어떻게 견줍니까? 어떻게 절대 그런 일은 그렇게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